수학의 정석 하 17장 직선의 반환식 연습 문제 두 번째 편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사이에서 몇 개 문제를 선별해서 풀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장에서 12번, 14번, 15번 이 세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번을 보면 일단 별표를 하나 해주고요.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A, B와 그 다음에 한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가 3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고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우리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무엇을 밑변으로 두고 무엇을 높이로 둘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이번에 노트를 열고 한번 풀이 과정을 적어 볼게요. 여기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잠시만 천천히 좀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좌표가 있지만 그냥 우리 일단은 그냥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밑변의 양끝점을 A, B라 하고 그 다음에 P점이 어딘지 몰라요. 이 P점은 이제 X, Y로 둬야 될 건데 A점의 좌표는 1,1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3,6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PAB죠. 무엇을 밑변으로 두는 게 편하느냐? 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그 고정된 점 A점, B점이 있으니까 A, B를 밑변으로 두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B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현재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면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P점에서 직선 AB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H라 했을 때 이 PH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공식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직선 AB를 지나는 직선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직선 AB는 하고요. 일단 두 점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y-y1 equal x2 x1 y2 y1 이렇게 계산해주고 x-x1 됐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예요. 이걸 전개하면 2분의 5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2y-2 equal 5니까 5x-5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5x-2y 3 equal 0. 자, 구했죠? 그럼 이게 바로 직선 AB의 그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점 P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PH라 두면 자,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PH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5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리고 지금 P점을 x, y로 뒀기 때문에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됩니다. 5x-2y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이에요. 이 값이 넓이를 아직 못 구했으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분모를 이퀄 한번 해줄게요.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5x-2y 3 절대값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아직 안 구했네요. 3분의 AB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것도 한번 구해보죠. 자, AB는 루트 3-1의 제곱 플러스 6-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4 더하기 25가 돼서 루트 2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대문자 S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루트 29 AB 곱하기 PH 루트 29분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절대값 5x-2y 3 그렇죠? 이 값이 3이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기서 분모 분자에서 루트 29는 소거가 됩니다. 그렇죠? 식이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이 분모 2가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퀄 6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이 있을 때 이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간단합니다.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둘로 나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하나는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퀄 6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퀄 마이너스 6이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과 마이너스 6을 이항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9 하나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P점의 자취를 구했습니다. 풀이 과정이 좀 길어요. 천천히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12번을 풀었고요. 이번에는 14번을 볼 텐데 14번 1번만 풀어볼게요. 14번 1번도 자, 별표를 2개를 해놓고요.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많이 다뤄봤어요.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밑줄 그을까요? 그럼 두 개의 직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여기에 1차식이 있어요. 1차식, x에 관한 1차식 곱하기 1차식. 그러니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퀄 0이 되면 앞에 값이 0이거나 뒤에 1차식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둘 다 직선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적어주고요.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서술하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 노트를 한번 펼쳐볼게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2차식이 현재 xy에 관한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방법 알겠죠? 보통 이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요.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 y 플러스 1 x, 그리고 나머지는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a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1 이퀄 0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그 미지수 a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자, x는 하고요.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3 y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번 써볼까요? 좀 길더라도 한번 써보세요. 자, 루트하고 b의 제곱이니까 9, 3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a c니까 4, 2, 8 쓰고요. 그 다음에 a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루트 안의 식이 길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치환하는 겁니다. 자, 이 값을 루트 안의 식을 판별식 d라고 한번 치환해도 돼요. d라고 치환해도 됩니다. 우리 이제 판별식을 d라고 쓰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두 1차식이 곱으로 표현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이 d라는 값은 루트를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d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루트 안의 값이 허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 d 자체가 0보다 커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 크다. 보통 이제 0일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지금 이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값은 루트 안의 값이 y에 관한 2차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해됐나요? 그러려면 최고창 이걸 이제 정리했을 때 최고창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아래로 불러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요 d를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d는 하고 내림차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개를 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9 마이너스 8a y의 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y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게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창 9-8a가 있는데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자,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판별식을 썼을 때 d가 0이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y축이니까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조건 1번은 9-8a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서 a 값은 이항하니까 8분의 9보다 작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판별식을 D1이라 했을 때 D1은 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판별식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D1 값을 구하면 자, 4분의 D로 해볼까요? 4분의 D1이라고 구하면 5의 제곱 마이너스 9-8a ac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 마이너스 9 플러스 8a 이퀄 0이 되겠죠? 8a는 25에서 9를 빼니까 16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2가 되는구나 를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이항을 하니까 마이너스 16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a 값을 구했죠. a 값은 마이너스 2. 그리고 a 값이 8분의 9보다 작다는 거 만족하죠. 그럼 a 값을 구하게 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a 값을 구하고 2번의 식은 뭐냐면 a 값을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각각을 구해서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걸 한번 계산해 보고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풀어볼게요. 15번도 마찬가지로 별표를 두 개를 해놓고요. 세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이게 중요해요.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입니다. 그럼 적어주세요. 이럴 때는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세 개 중에 어떤 두 개가 평행일 때요. 자, 어떤 두 직선이 평행일 때,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조건 따져보고요. 두 번째 2번 어떤 두 직선이 평행일 때 조건을 따져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풀이가 좀 길어서요. 노트를 한번 열어서 풀이 과정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인식이 잘 되면 좋은데 노트 가끔가다 인식이 좀 느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 개 중에서 두 개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걸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입하기 위해서 가간법, 대입법 이렇게 이용해서 xy 값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xy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y 이퀄 4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mx잖아요.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mx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m x 이퀄 4. 그럼 m이 4이냐 4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4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4 마이너스 m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는 4를 대입하게 되면 m이 4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x의 값은 4 마이너스 m분의
4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y 값을 구하는 거예요. y 값을 구하면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4-m분의 마이너스 4m이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요 세 번째 식 있죠. 2x-3y, 3my 이퀄 4.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대입하게 되면 자, 2배 2x니까 4-m 2를 곱하니까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m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고요. 4-m 쓰고요. 그 다음에 12m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퀄 4. 자,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4-m을 곱한 다음에 전개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곱하기 4-m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m에 관한 2차식으로 전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개 과정 한번 써볼게요. 8 플러스 12m 제곱 이퀄 4에 4-m을 일단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로 됩니다. 자, 이 값은 16-4m이 되겠죠. 그죠? 자, 이 항에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먼저 4로 나눠줘서 전개를 해도 되고요. 그게 더 편하겠네요. 4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값만 써볼게요. 그러면 3m의 제곱 플러스 m 그리고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됩니다. 아,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3, 1이 되겠고요. 2, 1이 되겠고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m의 값은 자, 따라서 m의 값은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두 개의 조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과 그 다음에 어떤 두 직선이 평행일 조건 그래서 하나만 구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2번. 2번에서는 뭐냐면 어떤 두 직선이 평행일 조건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두 직선이 평행일 조건. 우리가 이제 평행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따지니까 세 개의 직선의 기울기를 다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 y는 마이너스 mx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y는 3m분의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분의 4.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기울기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4가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3m분의 2가 있습니다. 이 세 개예요. 그럼 세 개 중에 딱 두 개를 골라서 두 개가 평행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m이 같아도 되겠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4와 3m분의 2가 같아도 되겠죠. 세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m과 3m분의 2가 같아도 되겠죠. 세 개 모두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값을 구하면 m은 첫 번째 조건에서 4가 되죠. 4인 경우 만족합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m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에서. 그죠? 세 번째 조건에서는 요거는 좀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면 양변에 3m을 곱해가지고 이항하면 3m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m의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데 이건 m은 실수잖아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두 개 구하고 아래에서 두 개 구했죠. 그래서 총 m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서대로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 다음에 3분의 2, 그리고 4. 이 네 개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풀이 과정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수학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